3화와 4화에서 미나는 갑자기 사람 자체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화까지만 해도 수빈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진실게임에서 전부를 봅니다. 이상한 건 감정이 아니라 그녀의 방식입니다. 질문 하나만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미나 씨가 변심을 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된 것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미나가 왜 그러냐를 욕하거나 변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하나의 개인판으로 놓고 사람이 어떤 규칙을 믿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는 감정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 판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르게 이해한 사람이 아닐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나의 전략은 계산적인 악의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의 보상 구조를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화에서 드러났던 미나의 행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그녀가 3화 때랑 4화 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행동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여러분 솔로지옥 5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동영상을 올렸을 때는 2화까지만 봤거든요. 2화까지만 보니까 우리 미나 누나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인 모습만 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댓글이 달린 겁니다. 좀 정신분석 매니아님이 지금 2화까지 안 보셔가지고 왜 사람들이 미나에 대해서 욕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다. 그런가? 하면서 이번에 이제 3화랑 4화를 마저 본 거예요. 보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미나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3화 때랑 4화 때 모습이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특히 진실게임 전설의 야구선수 데릭 지터를 닮은 상당한 인기남인 수빈 하재를 내버려 두고 미나씨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우리 승인 하재로 갈아탄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 이후에 5화 예고편을 보면 또 갈아타. 네, 새로운 사람에게 또 호감이 생겼어요 하는 등 우리 남매기 새로 등장하고 있는 그 남매기한테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민 씨한테도 또 한 잔을 같이 술을 마시면서 또 호감을 표현하는 등 한두 명이 아니에요. 미나수에게 얽혀있는 사람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미나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밝혀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화 때 미나의 모습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천국도에 간 사람에 대해서 미나가 계속해서 승희라 아재한테 그걸 묻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매력적인 건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투표를 받은 건가? 집요하게 물어봐요. 저는 이 장면이 결정적으로 미나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 멀리서 천국도에서 오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서 쟤야 라고 하면서 민지를 딱 가리키거든요. 승인이 너가 말한 애가 쟤구나. 그런 말투로 그 말을 해요. 즉 이미 여기서 미나는요. 누가 1순위인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왕언니 민지 씨와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민지 씨는 진짜 일편단심 올인이잖아요. 나는 이제 승일로 정했고 뭐 먹어도 고라고 하면서 우리 승일이가 옆에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고름에도 불구하고 귀때기를 딱 붙잡고 너라고 하는 등 승일이가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지는 이제 고를 외친단 말이죠. 자, 이런 태도가 미나와 대비가 되면서 지금 민지 씨는 점점 평가가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자, 반대로 우리 미나 누나는 평가가 안 좋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미나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화 썸네일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미나스라고 영어로 잡았죠. 여기 미국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슨 말이냐면 미나는 가장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맞춰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미국식 마인드죠. 양육강식. 최대한 많은 표를 얻는 사람이 최고의 승자가 되고 내가 많은 표를 얻어서 천국도에 많이 가서 내 가치를 높이면 그 이후부터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때 가서 선택하면 돼 라는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반대로 민지 씨는 조금 반대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심을 대한다. 뭡니까?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평가를 받는 행동인데 슬프게도 이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 지옥이에요. 뭐냐면 결국 자본주의적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고 은근히 제작진들도 그 틀에 맞춰서 사람들을 넣지 않았습니까? 다들 자기소개할 때 얘기 들어보세요. 자, 우리 희선 누나처럼 세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고백을 받았어요. 아니면 다른 누나들처럼 마찬가지로 자기의 매력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어필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미나 누나는 너무도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보다 내가 1순위가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둔 거예요.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의와 도덕과 윤리를 준수하고 자신에 대한 마음을 숨기지 않으며
직진을 하고 있는 우리 민지 누나에 대해서 고평가를 하죠. 네,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민지 누나의 전략이 리스크도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요. 승일이가 통수를 쳐버리면 민지는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혼자 나가야 돼. 계속 지옥도에 있어야 되고 천국도에 갈 수가 없어. 반대로 미나 누나 별명을 마키아벨리의 별명을 따서 이제 마키아 미나라고 부를게요. 미나 누나는 반대예요.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다.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다한다 하더라도 민지 누나가 하고 있는 그 전략의 맹점처럼 내가 이 사람에게 올인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통수치면 아무것도 나는 얻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진실되지 못하다고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나는 여기서 가장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를 하겠어. 그렇게 전략을 짜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미나 누나의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나 누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을 다 뒤집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3화 때 우리 수빈 씨랑 마키아 미나가 서로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니 너는 분명히 간 보는 사람 찔러보는 사람 싫다고 했잖아. 근데 너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나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거든요. 역으로 받아치기만 할 뿐이에요. 나는 너가 희선이랑 같이 있는 게 싫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하는 등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 수빈이가 먼저 희선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바디 프로필 찍고 그렇게 대회 준비하고도 자 우리 볼살이 통통하신 별명을 애기 볼살인 희선이가 우리 수빈이를 데리지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거지. 그러니까 미나도 예고편에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찔리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미나는 처음부터 수빈이랑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것 자체가 뭐다? 수빈에게 맞춤형으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전 그 2화를 리뷰를 했을 때도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당시에 두 사람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수빈이가 하는 얘기를 먼저 이상형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은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걸 쭉 들어. 쭉 가만히 쭉 들은 다음에 아 지금 내가 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미나가 자기 말을 지킬 생각이 처음부터 없던 걸로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넣는 즉 어떻게 보면 다른 연애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24기 옥순이 하고 있는 그 전략을 혹은 당시에 전무후무한 6인 플러팅을 성공을 했던 나는 솔로 21기 현숙의 전략을 미나씨가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이 두 사람의 말로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 두 사람 모두 욕을 흠씬 먹고 본인의 생각대로 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얼마든지 뺄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수빈 말고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줘도 충분히 다시 수빈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그 사이에 나는 열심히 성민도 알아보고 이 사람도 알아보고 승일이도 알아보고 나는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충분히 다시 수빈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라면 이라고 하는 그 오만함이 결국 미나에게 나중에 부메랑처럼 전부 다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나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예,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했다가 나중에 피고는 우리 민지 씨의 전략보다 훨씬 더 여러 군데에 이제 씨를 뿌리기 때문에 다른 씨앗이 망해도 최소한 하나를 수확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미나의 전략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다른 프로그램에 이 문어발로 의심되고 있는 행동을 했던 이 누나들처럼 이 전략을 나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챙길 수 있어. 마치 나는 솔로 29기 옥수님이 결국에는 이 남자 저 남자랑 열심히 데이트를 하다가 결국 영순이가 잘 돼가 커플이 된 것처럼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그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글쎄요 이거는 전략 성공 가능성이 극도로 낮은 전략입니다. 제가 왜 이 사람들을 언급을 했겠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욕을 흠씬 먹고 카메라에 이제 다시 한번 언론에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 실패를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는요. 미나 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군주론의 영향도 없진 않아요. 세상은 굉장히 냉정해. 외교나 이런 데 보면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게 현재 세태이기도 하고요. 또 직장 생활이라든가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또 미나의 이런 행보가 얄밉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현실이 꼭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다고만 해서 최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전략이 옳은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룰이 있어요. 바로 마키아벨리 같은 현실적인 룰도 있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평판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준이 생깁니다. 이 평판은 이쪽에 있는 너무 현실주의자 사람들에게는요 계속해서 신뢰를 잃어요. 야 쟤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을 챙기느라고 뒤를 안 보는 사람이다. 내가 어떻게 쟤랑 장기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쟤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냉정한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이 옳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민지 누나의 이런 모습들이 고평가를 받기 때문이에요. 승일 씨랑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민지라는 사람은 그때 그 방송에서 진짜 일편단심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지. 그러면 꼭 민지 씨가 연애 관계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어요. 미나 씨, 여러분도 100만 원을 미나 씨에게 빌리겠습니까? 민지 씨에게 빌리겠습니까? 약속을 더 잘 지키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하는 민지 씨에게 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미나의 전략은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단기적인 이득만 바라보고 이 게임에서만 승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반대로 민지 씨는 잘 안 되더라도 아니면 이제 다시 승희 씨가 그런 민지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민지 씨는 차후 나중에 새롭게 연애 관계나 어떤 남녀 관계를 시작할 때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 지옥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이런 미나 같은 사람이 오게끔 계속 유도를 했어요. 예, 자기소개나 이런 거 할 때 다들 뭐 미스 코리아 진들만 모아놓은 것처럼 세 걸음 걸을 때마다 고백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당히 빡센 이제 분들만 모아놨거든요. 어딜 가더라도 외모라든가 이 빨래파감박 같은 복권을 자랑하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 지옥이 어느 정도 이런 사람들이 오게끔 유도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룰에 적응이라든가 그 룰에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쉽게 바꾸는 것이 아닌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그 내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지옥이라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앞을 모르며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느 쪽이 더 옳은지 그른지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미나 씨처럼 아니 뭐 무슨 신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서 당장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 내가 신념 지키다가 한 사람한테 올인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기 전에 내가 먼저 통수를 치거나 저 사람이 나를 통수를 치더라도 내가 대비책이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해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민지 씨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나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선택을 이제 강요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옳은지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중국 고사라든가 역사를 보면 민지 씨의 전략이 항상 맞지도 않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미나 씨의 전략이 항상 맞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약삭 빠르게 행동을 했다가 주변국들로부터 뒤지게 이제 욕을 먹고 역으로 이제 다구리를 맞아가지고 멸망한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아이러니해요. 세상을 사는 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때로는 슬프지만 미나 씨와 같은 전략이 또 생존이 유리할 때도 있다는 거를 역사가 증명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 민지의 전략이 옳다고 보기 어렵고 무조건 미나의 전략이 틀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현실의 좀 쓸쓸한 부분을 우리 솔로 지옥이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저도 3, 4화를 보고 나니까 제작진한테 한 수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네요. 그래, 이렇게 흘러가겠지. 그래, 우리 청국도에 갔다 온 사람들, 성민 씨나 우리 왕눈이, 이 두 사람이 청국도에서 하는 대화만 듣고 봤을 때는 왕눈이가 성민 씨랑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중간에 우리 왕눈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막 아이 낳으면 어떨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딸 낳으면 되게 예쁠 것 같다는 얘기도 하는 등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잘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요 예외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일반적인 다른 연포에서 이 정도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확신을 줬다 싶은 그 부분들이 이 솔로 지역에서는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왕눈이도 결국 이 떡대한테 가버리잖아요. 5화 예고편을 보면은 떡대한테 더 마음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나는가?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짝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미나 씨의 전략이 유효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남자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어쨌든 미나가 나한테 와서 관심을 표명해. 뭐 다음 데이트, 뭐 이제 지옥도에 갈 때는 또 새로운 사람과 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내가 천국도에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자꾸 준단 말이죠. 너가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은 너가 지금 관심 있는 그 사람과 안 될 것 같잖아. 야, 자존심 한 번만 굽히면 너 나도 뽑아줄 수 있다? 너 천국도 가고 싶잖아. 라고 유혹을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지옥도에서 통조림이나 까먹다가 닭가슴살이나 까먹다가 천국도의 맛을 한번 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 거기 한번 더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솔로 지옥에 있을수록 식사가 개판으로 나오고 저 지옥도에 나오기 위한 현실적인 욕망들이 욕구들이 이 프로그램이 강요를 하게 됩니다. 힘들지? 야 성민아, 현두야 자존심 굽혀. 성민아 자존심 굽혀. 천국도에 가고 싶잖아. 미나 같은 사람이 대안이 있어. 너 한 번만 잘 보여주면은 고온에 대한 진심을 한 번만 꺾으면 너 또 온천에 가가지고 샤워도 하고 뜨뜻한 물에서 수영도 하고 아주 좋단 말이야. 야, 한 번 더 콜 하지 않을래? 악마의 유혹을 계속해서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서 민지 씨처럼 내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지옥도만 있더라도 나는 너한테 라고 자기 신념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미나 씨처럼 뭐 그런 게 중요해? 라고 휙휙 바꿔버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솔로 지옥이
겉으로 봤을 때는 맨날 홀딱 벗고 다들 빨래판 보여주고 다 이제 맨살 드러내면서 그런 부분만 드러내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잘 들어보면 이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 너가 어디에 위치할 건지, 즉 우리가 현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선택의 무게를 느끼는 그 무게들을 그 제작진들이 출연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요, 2화 때 제가 미나와 민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부분과 일치합니다. 두 사람은 감정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굵은 기둥 하나로 관계를 지탱하는 스타일이에요. 바로 감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반하면 기둥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자, 반대로 이 성민 씨라든가 이 주영 씨 혹은 이 예진 씨 같은 경우는 관계에 상당히 신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예진 씨는 처음에 재진 씨랑 청한 그 이후로 재진 씨에 대해서 확 안만다 하면서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만큼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조건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를 시작하면 자신들이 설정한 감정 외의 다양한 그 기둥들이 그 관계를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요 미나 씨라든가 이 민지 씨는 감정이 굉장히 굵어요. 감정이 선이 되게 굵어야 되고 다른 조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이 감정이 한번 확 무너지게 되면 관계 자체가 와르르 뒤틀려 버리죠. 미나 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하잖아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민지 씨는 감정이 전부를 한다면 미나 씨는 이제는 그 감정조차도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게임의 승패 하나만 딱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나 씨에게 쉽사리 접근을 했던 남자들이 감정이 뒤틀려 버리니까 와르르 전부 다 뭐야? 왜 갑자기 쟤는 왜 승일이 좋다, 또 성민이 좋다, 또 수빈이 좋다, 뭐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미나는 사랑을 잘하는 사람이기보다 경쟁 규칙을 먼저 읽은 사람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지는 관계의 윤리를 먼저 선택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둘 중 누가 옳다고 말하기보다 우리는 매번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 유리한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신뢰가 남는 길을 갈 것이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나 씨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우리 미나 씨의 활기찬 행보를 기대하면서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득 드신 생각 있으면 자유롭고 편안하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솔로지옥 5, 5화와 6화 모두 재밌게 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